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정우입니다. 저는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르아임 스터디 카페를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강의는 사실은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시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강의인데요. 일단 목차를 보시면 1번 우리들의 이야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게 됐던 그 순간이고요. 2번은 가장 중요한 준비기. 이 챕터에서 사실은 수익성이라든가 상권 분석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스터디 카페 창업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치열한 1년차는 사실은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인이라는 거에 되게 매력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무인은 잘못하면은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기간이 치열한 1년차였던 거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주가를 올려갔을 때 네 번째 저희가 이제 잠시 터뜨렸던 샴페인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2년차로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였고요. 사실은 그 시기에 가장 위치가 이래서 중요하구나를 가장 많이 느꼈던 때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사실은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위기에 코로나가 왔을 때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초창기에 스터디 카페가 커다란 제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스터디 카페 너무 대박 친다고 해서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많은 스터디 카페들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 뒤로 제약이 생기면서 모두 다 힘들었던 길을 걸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지금이 바로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찾아가는 희망의 길. 누구나 다 힘드셨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스터디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같이 고민하는 목차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기에 있는 저 사진은 저희 스터디 카페에서 보이는 식사동 중앙공원의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공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저희 스터디 카페는 세 개의 창문이 다 모두 다 이 공원을 보고 있어서 사실은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저희 얘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저희는 3명이 같이 동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1번은 저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계속 아이들을 가리키는 강사였다가 지금은 식사동 바로 옆 동네인 풍동에서 14년차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27년 동안 계속 아이들을 보고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조금 자신감이 있었던 일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진급을 위해서 독서실을 되게 꾸준히 이용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독서실을 이용하면서 독서실 사장을 꿈꾸었고요. 나름 본인이 독서실에 대한 자료를 되게 많이 갖고 있었다고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의 친구는 어디선가 돈을 버는 건 잠자면서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 3명이 우연히 저희 풍동에 똑같은 프랜차이저인 르아임 스터디 카페 스터디룸을 한번 이용하면서 모두 얼추 비슷한 꿈이 맞은 거죠. 이거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르아임 프랜차이저 본사에 가서 바로 계약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드리자는 이유는 사실은 이 3명의 구성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에 대해 잘 알고 또 독서실 사장이 꿈이었고 시스템으로 돈을 벌고 싶은 세 사람이 참 창업 동지로는 잘 만났지만 사실은 전혀 준비가 없었던 시작인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준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1년차, 2년차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오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가세 환급받은 거 빼고 투자 금액 2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2018년 12월 28일 날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없었던 시작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기인 이번 챕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터디 카페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많은 준비가 없이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시작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고 나서 사실은 가장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준비기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기를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스터디 카페의 성공의 승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목을 입지 선정, 그 다음에 공간 설정, 홍보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왜 스터디 카페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실 건지 이거를 좀 미리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스터디 카페가 좀 인기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이렇게 밀키트 같은 것도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4시 무인 시스템이라는 거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무인이라고만 해서도 그게 모든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큼의 수익을 올리실 건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왜 하실 건지에 대해 꼭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부가세 포함되기 전, 환급되기 전까지는 2억 6천이라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 2억 6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스터디 카페의 평수라는 게 최소한 60평 정도가 됐을 때 수익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대료를 여러분들이 내시려고 한다면 사실은 경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을 이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하시고 노력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사업을 오픈하셨을 때 훨씬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사실 스터디 카페 사업의 승패의 51%는 사실 오픈 전에 이미 다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입지 선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선정에서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저희는 르아임이라는 프랜차이저를 이제 가맹을 했기 때문에 본사에 가서 저는 일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산 지역에 자리를 먼저 받겠죠. 그 이유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3명의 창업 종지들은 모두 다 전업이 있고요. 스터디 카페를 부업으로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먼 지역은 사실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산에 남아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식사동, 사실은 그 외에는 선택할 게 별로 없었지만 식사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동이 막연히 저희 옆 동네이기 때문에 막연히 알고 있었을 뿐이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저에 가서 또는 뭐 개인이 하시던 간에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연히 들리는 정보가 아니라 본인이 한번 가서 보고 발로 뛰고 한번 이렇게 자리를 결정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스터디 카페가 생겼을 당시에 저희 주변의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파란 네모칸이 보이시죠? 저 파란 네모칸이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좀 초록색 네모가 보이죠? 저희 그 육각형 같은 곳이 저희 실질적인 상권인데요. 저 초록색 네모칸은 학교입니다. 하나는 저영고등학교고 하나는 양일중학교, 또 하나는 국제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별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저 별 같은 아이들이 사실은 저희의 경쟁 업체들입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잘 지기 때문에 아파트들 안에 커뮤니티 시설 안에 다 독서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상권 안에는 5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모두 다 커뮤니티 시설에 독서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초록색 네모칸 밑에 있는 저 별 표시가 바로 저희 시립도서관인 식사도서관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의 최고의 경쟁자였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별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했던 옛날부터 있었던 독서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해맑게 웃고 있는 저 스마일 있잖아요. 저 스마일이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사실은 해맑게 웃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 큰 네모칸은 어떻게 보면 풍동까지 저희 옆 동네까지를 이제 지역으로 보고 저희 상권을 본 건데요. 저 십자가 표시 같은 경우는 동국대 병원이고 그 다음에 동국대 의대 약대생들이 재학생들이 있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그 2개 옆에 있는 거는 풍동에 있는 세원고와 풍동고 이렇게 2개의 학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그 식사동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우물 상권입니다. 다음 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물 상권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아주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우물 상권을 가지고서 사실은 상권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고등학교는 2개고 중학교는 1고 그 다음 경쟁업체는 총 8개인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동네를 아시나요?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정말 동네를 아시나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준비기에 왜 스터디 카페를 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모두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공부를 하는 장소를 만들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소히 그냥 노후 대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치고 빠지는 권리금 싸움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그 무엇도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스터디 카페를 하려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 내가 초기 들어갔던 투자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지의 그 기간까지를 모두 다 생각하시고 나서 입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스터디 카페가 들어가는 상권들이 크게 학원가인가, 학원가가 아닌가, 또 유동적 상권인가 아닌가, 우물 상권인가, 그 다음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성인과 학생의 비율입니다. 이 성인과 학생의 비율은 여러분의 스터디 카페의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학원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학원만 지금 27년 차잖아요. 학원가는 정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밀집 학원가, 특히 뭐 대표적인 그 동네 학원가, 일산 같은 경우면 백만화 후곡인데요. 거기는 학원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스터디 카페도 많습니다. 그 다음 요즘은 스터디 카페는 또 대형 학원들이 스터디 카페를 겸용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스터디 카페로 보내서 난 2~3시까지 영업을 하는 그런 학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학원가가 좋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가에 들어가실 때는 학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가 몇 개가 있는지, 보통 대부분의 학원가에는 건물 하나당 스터디 카페가 하나씩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학원가를 부모들이 다 픽업을 하는지, 예를 들어 픽업을 많이 하는 학원들에 있는 스터디 카페는 대부분 10시에 끝나면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원가라고 했을 때 이 학원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2번째, 이제 저희 같은 우물 상권과 유동적 상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는 상권, 이 2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 우물 상권과 유동적 상권은 사실은 장단이 아주 확실합니다. 유동적 상권은 사람도 많지만 저희가 24시를 운영하다 보면 변수도 많습니다.
반면 우물 상권은 사람은 적지만, 그러니까 수요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나는 권리금 싸움을 하겠다, 치고 빠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유동적 상권을 권해드립니다. 치열하게 한 3년 열심히 바짝 하셔서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정말 부업으로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동적 상권은 사실은 인건비를 쓰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우물 상권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이 생겼을 때 나눠 먹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스터디 카페, 그리고 이 스터디 카페를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지를 생각하셔서 이러한 상권들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인과 학생의 비율입니다. 저희는 이제 르하임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는데, 르하임 스터디 카페는 한 300개 정도의 지점을 갖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점주들끼리 좀 교류가 있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매출이 가장 극대화되고 있는 지점들은 사실은 대학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70평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최고 매출, 이런 매출이 가능한가? 라는 지점들도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대학가입니다. 그럼 대학가와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용 시간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얼마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싶다고 한다면 성인과 학생의 비율도 생각하셔서 정말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자세히 아시고 그러한 장소를, 매장의 장소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설정인데요. 저희는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아까도 스터디 카페는 만일에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를 이제 사업의 면으로 봤을 때 저는 하드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언제나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이 하드웨어 부분, 장소와 인테리어, 공간 설정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더더군다나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24시간이 돌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고친다라는 건 사실은 그냥 며칠 영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실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철저하게 이제 공간을 나누고 그 프랜차이저에서 해주는 그 도면을 정말 자세히 보시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몇 가지로 저는 3가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만석의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셔야 돼요. 스터디 카페에서 수익률이 나려면 만석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아요. 근데 만석이 되면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석이 돼서 정말 어수선해지면 만석이 되기 직전에 저희 스터디 카페 충성파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네, 이제 나는 가야지 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석이 됐을 때 상황을 꼭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동선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동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그 아파트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 있잖아요. 거기 가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에 가면. 근데 막상 내가 살면 그 집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짐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빈 공간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보고 행복해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떨까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프랜차이저에 가신다면 프랜차이저에서 보여주는 지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돼 있는 자기네들의 이제 어떤 모델인 거죠. 그 지점 그대로 내 지점이 생길 거라는 상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선을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속 강조하지만 철저하게 보시면 보실수록 좋은 게 바로 이 공간 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의 공간입니다. 저희는 상권은 그 건물 한 층을 다 쓰고 있고요. 저희는 그닥 이제 막 유흥가나 이런 게 없는 그냥 조용한 상권입니다. 그래서
저기 입구가 보이시죠? 입구에서 이제 이렇게 복도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스터디룸이 2개가 있고요. 4인실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카페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이제 스터디 카페를 창업을 하실 때 사실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저 스터디 존 안에 들어가는 좌석수입니다. 좌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프랜차이저에서 이제 이 도면을 보여줄 때도, 이제 인테리어 도면이나 이런 걸 보여줄 때도, 아, 이 평수에 저희는 좌석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모두 다 약은 아니에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도면을 잠깐 같이 보시면 저희는 치명적인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터디룸과 스터디존이 붙어있는 저 벽면하고요. 또 하나는 카페존과 스터디존의 벽면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 스터디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카페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카페존은 아이들이 약간은 쉬는 공간이잖아요. 뭐 잠깐 나와서 아이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공간인데, 저희는 사실은 스터디존하고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카페존에서의 소음이 그대로 스터디존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벽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문이 있으면 문으로도 새어나가고, 엄청나게 방음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방음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페존에 있는 소음이 스터디존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의 1번의 가장 큰 미스였고요. 스터디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스터디룸을 나중에 스터디 카페를 사용하시다 보면 그 강의하시는 분들, 과외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큰 목소리로는 강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터디룸의 소음도 스터디존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그림에서 보여지는 저 노란색, 찐 노란색은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흐린 노란색의 스터디룸을 주로 메인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 스터디룸, 찐 노란색의 스터디룸은 거의 제가 있는 사무실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입구에 보시면 여기 점 같은 거 4개가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본사에서 도면을 줬을 때 사물함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만일에 사물함이 들어갔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가 너무너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만일에 사물함이 들어갔더라면 아마 아수라장이 됐겠죠. 스터디 존 입구, 카페 존 입구가 모두 다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저 사물함을 바깥으로 빼긴 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의 입구를 보면 사실 저희의 입구는 스터디 존하고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카페를 하다 보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잖아요. 그러한 소리도 사실은 스터디 존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입구가 좁기 때문에 입구에서의 그러한 소음들이 사실은 스터디 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무인이잖아요. 무인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실 2억 6천이라는 돈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무인이라고 했을 때 그걸 하는 거는 무인을 충분히 이용하겠다는 건데, 무인을 충분히 이용하려면 공간적인 면에서 모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100%는 아니겠지만 공간에서 가장 차단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카페존하고 스터디존은 복도로 나누어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조금 스터디존의 좌석을 포기하시더라도 복도를 만드시는 게 좋고, 입구도 약간은 기역자 형식으로 약간은 멀리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반드시 보시고요. 그 다음 저 끝에 있는 1인 밥집은 저희 원래 창고라고 쓰라고 줬던 건데, 사실 스터디 카페에서는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오픈된 카페존에서는 조금 식사하시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여유가 되신다면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면을 이용하실 때, 도면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이 차단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보시고요.
네, 도면 보시니까 어때요? 도면 얘기 들으니까 깝깝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 저희 스터디 존과 카페 존이 붙어 있었던 그 부분, 첫 번째 저의 가장 큰 실수였죠.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는 사실은 인테리어 분들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공간은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진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화면이죠. 같은 내용이죠. 저희가 이제 스터디 카페를 찍었는데요. 만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만석이 되려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저희는 엄청 초조해서 저희는 사실은 만석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석을 만들면 너무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보면은 문이 하나, 둘, 세 개가 거의 일직선상에 겹쳐지기 때문에 계속 동선이 겹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인이기 때문에 소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할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까 세 번째인 그 노트북 존, 카페 존을 말씀드렸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예전의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현재 사진입니다. 사실 저희가 스터디 카페를 오픈할 때는 노트북 존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노트북 소리 때문에 가장 많은 클레임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같이 없앨 겸 해서 기존의 자리를 저렇게 파랗게 바꾸고 나니까 사실은 소음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면 저 흰색 바 책상은 왠지 구조 자체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파란색처럼 노트북 존과 하나의 바 책상으로 바꾸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는 공간을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1인 밥집, 원래 창고였는데 저희가 창문이 있는 문으로 만들어서 좀 편안한 밥집이 되도록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도 그렇고 나중에 난방기도 그렇고 24시간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실외기 위치입니다. 저희는 초반에 얘네들을 너무 좁은 공간에 넣어놨기 때문에 에어컨에서 문제가 계속 생겼거든요. 결국은 옥상으로 올리는데 몇백만 원을 다시 들여서 1년 이상을 고민하다가 힘들다가 다시 올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저희는 에어컨이 꺼지는 순간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홍보인데요. 사실 홍보는 요즘 스터디 카페 홍보는 거의 이제 공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50% 할인하고 한 달 동안 미리 사전 예약 받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홍보는 프랜차이저 지점에서 제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해준 것 같습니다. 블로그 작업도 많이 해줬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혹시 개인적으로 이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이라든가 나름의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또 다르게 제목을 드리면 무인 시스템의 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결코 무인이 아니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하시면서 1년 동안 겪으셔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에피소드처럼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치열한 1년 차입니다. 저는 원래 11시에 자야 되는 사람인데 2, 3시에까지 잠을 못 자서 사실은 이러한 사이즈의 몸을 만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입니다. 저희가 있는 식사동은 우물상권입니다. 대부분이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까운 풍동 지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원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수월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학생들의 습성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이제 에피소드로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간식 이야기. 여러분 스터디 카페 하면 대부분 카페존에 간식들을 많이 놓습니다. 뭐 좋은 데는 뭐 조그만한 과자도 놓고, 사탕은 기본이고요. 커피도 뭐 좋은 거 놓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조금 비싼 과자도 놓는 데도 있고요. 처음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카페존에 자주 오는 아이만 간식을 먹는다입니다. 결국 카페존에 자주 오는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죠. 사실 스터디 카페에 와서 스터디존에서 공부해야지 카페존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저희는 기본 간식만 놓고요. 그 다음에 그 간식 놓을 돈으로 몰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좌석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큰 간식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마들 사이에서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금 화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 성향에 맞게, 저는 사실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먹는 거는 쉽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 사실 두 번째 단체 퇴실 이야기가 가장 이제 저한테는 큰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스터디 카페를 하시다 보면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무슨 가게나 분식점 같은 거 생기면 흔한 말로 거기에 뭐가 좋더라, 또는 뭐 거기는 놀 수 있다, 뭐 뚫린다 안 뚫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스터디 카페도 처음에 오픈을 하시면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간을 봅니다. 그래서 얘가 내가 놀 수 있는 데인지 놀 수 없는 데인지를 아이들은 반드시 체킹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즐거운 시간 보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을 좀 많이 본 케이스라서 그 스터디 카페에 들어오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시간대를 보고 사실은 이 부분을 캐치를 한 겁니다. 특히 중학생들이 이런 사고들을 좀 많이 치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느 날인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새벽에 1명, 2명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걔네가 들어오는 시간이 1시, 2시였어요. 그래서 한 3일차쯤 되니까 4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들어갔다가 새벽 2시 반쯤 CCTV를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한 4시 정도에, 3시, 4시 정도에 이불을 깔고 거의 바닥에서 자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번 단체 퇴실로 한 7, 8명을 다 쫓아버린 적이 있고 걔네들을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처음에가 가장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를 여러분이 방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아이들 들어오는 거 CCTV를 조금 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독사 진장인데요. 저는 한동안 그 동네에서는 좀 무서운 아줌마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학원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스터디 카페 고객인지 제 학원 학생인지 가끔 구분을 못할 때가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떠든다거나 또는 놀러 온 학생들한테는 제가 좀 샤우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의 아니게 조금 이제 큰 소리가 나가거나 또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데서 우연이 돼서 약간 쇼타임처럼 저희 르아임의 레전드로 소문이 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소문들은요, 물론 그 자리에서 저는 아이들한테 엄청 욕을 먹겠지만 결국 관리하는 독서실, 좀 무서운 독서실이라는 소문을 좀 내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기싸움, CCTV와 친해지기인데요. 저희는 그래도 사각지대가 아무것도 없이 16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성능도 좋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그 학생이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 카페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다 보면 중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사실 중학생들은 아직은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뭐 특목고를 준비하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중학생들은 몰려다니는데 그런 중학생들의 몰려다니는 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CCTV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을 사람은 없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 무인은 무인이 아니야. 이런 그러한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사실은 행동을 조금 조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친절한 레이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초창기 1년 차에는 새벽에도 거의 핸드폰을 옆에다 늘 두고 3시간, 4시간 계속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24시간을 운영한다는 거는 24시간 돈을 벌겠다는 거고, 그거는 24시간 동안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새벽에 오는 전화는 저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 스터디 카페 안에서 뭔가 당황한 일을 겪는 손님들은, 고객들은 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자,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시는 게 나중에 그래도 그 스터디 카페에 차별화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는 3명이 동업을 하기 때문에 청소를 각자 나눠서 하는데, 사실은 청소를 하면서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청소를 하면 사실은 그 전날 어떤 아이들이 오고 갔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새로운 아이들이 왔는데 얘네들이 막장이다 아니다라는 거 사실 청소를 한번 보면, 쓰레기를 보면 사실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무인이다 보니까 일일이 사람이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환경을 조성해서 동작의 패턴들을 조금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그런 행동들을 좀 제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초창기에는 저는 아침 청소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에 한번 꼭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겪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얻었던 결과물, 행동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트 가시면 동선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산하는데 앞에다 사탕 같은 거 잔뜩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동들은 우리가 조금씩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식의 행동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저는 항상 내가 낸 돈이 3,000원이면 3,200원만큼만 해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는 사실은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야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전 생각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제가 얻은 겁니다. 식사동에서 엄청 빡센 스터디 카페, 다른 사람들은 거의 관리형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는 엄청 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1년 동안 치열하게 얻은 결과물이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터뜨렸던 샴페인 이야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얘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게 1년 차를 열심히 하고 나서 사실은 되게 소문이 좋게 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석인 적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운 좋게도 그 당시 식사동에는 스터디 카페가 저희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년 차가 됐을 때는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늘고 있었고, 또 그중에 이제 또 하나 작은 좀 힘이 됐던 거는 블로그입니다. 저는 제가 뭐 글 쓰는 거를 그닥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편이어서 블로그를 자주 쓰고 있는데요. 사실 블로그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저희 이용 방법도 하고요. 이용 방법도 좀 처음에 오신 분들이 그 블로그 내용을 보면 알기 쉽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동선대로 좀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이 스터디 카페를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지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지, 예를 들어서 3인이 같이 오면 퇴실이라든가 중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올린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블로그를 해서 좋았던 효과는 바로 르하임 연교시인데요. 저희는 저영고등학교를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스터디 카페를 했을 때 애들이 아침에 여기서 한 1시간만 공부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 공부는 시험대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해봤기 때문에 독서실 가서 망하는 애들이 이래서 망하는구나를 제가 스터디 카페를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했는데 우연히 한두 명씩 이렇게 아침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 기적의 르하임 연교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1년 차에는 그게 한 10명 정도였는데 2년 차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 20명, 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지금 3년 차인데 코로나인 와중에도 고3 애들, 특히 고등학교는 지역이 좀 다른 애들도 그쪽으로 오니까 지금도 한 코로나 와중에도 한 15명 정도 애들이 와서 아침에 한 3, 40분 정도를, 1시간이나 3, 40분 정도를 공부하고 갑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가장 뿌듯한 순간이에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500만 원, 이게 뭐냐면 저희가 코로나 초반에, 그러니까는 다른 커뮤니티들은 문을 닫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 카페가 제약이 없었을 때 올렸던 매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60평 정도고요.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최대 매출은 1,700만 원 정도라고 사실은 본사에서도 얘기하고 저희가 그전에도 찍었던 매출은 1,600, 1,700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초기에 2,500, 2,600을 두 번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걸 찍고 나서 이렇게 하면 2,500, 2,600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뭐냐면 학생과 성인의 비율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만으로는 절대로 2,500을 못 찍습니다. 왜냐면 이 스터디 카페가 독서실보다 좋은 점은 우리가 회전율이라고 하죠. 회전율이 좋은 거거든요. 오전과 오후가 사실은 분할돼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오전, 오후, 야간까지가 심야까지가 분할될 수 있으면 최고의 매출이 되는데 그 오전의 매출은 거의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코로나 시절에 다른 데로 가지 못하는 성인들이 유입되면서 사실 2,500, 2,600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입지를 설정하실 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성인과 학생의 비율이 많은데 조금 더 투자하셔서 차라리 거기서 크게 쏘고 크게 쓰고 크게 얻어가는 것을 사실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만 위주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해진 매출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2,500만 원, 2,600만 원의 매출을 딱 끊고 드디어 이제 스터디 카페에도 코로나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위기의 코로나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힘드실 테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고요. 또 저처럼 우물 상권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여파가 되게 큽니다. 더더군다나 10시 이후로는 지금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특히 학생 위주로 이제 하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다들 그냥 멘탈 게임으로, 멘탈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초반에 워낙 스터디 카페가 잘 된다라는 소문이 나서 지금 동종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말고 저 빨간색들 있죠? 저 빨간색들이 바로 저희 주변에 저희 상권에 생긴 스터디 카페입니다. 고로 저희 지역에는 지금 저 별 8개와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저희랑 동종업체인 스터디 카페 4개가 우물 상권에서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날까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스스로 찾아가는 희망의 길입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거,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지금 저희는 어쨌든 간에 식사동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스스로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냐면 어차피 스터디 카페가 4개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차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터디 카페가 더 생겨서 저희가 1년 차에 기를 쓰고 쌓았던 중학교 애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조금 분산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좀 무섭다라는 소문이 나서 조금은 이제 아이들이 좀 정돈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머니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을 응대하는 전화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학원 경력이 27년 차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말하는 그 얼토당토한 수준이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들어야 되고 어디까지를 끊어야 되는지가 그래도 제가 좀 알고 있다는 게 노하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사실은 분위기와 그 다음 친절함을 차별화로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것들을 차별화로 두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실 건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과연 나는 어떤 스터디 카페이고 싶은가입니다. 저는 하다 보니까 27년 내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업에 있는데요. 과연 나는 이것을 왜 계속하고 있을까? 그리고 스터디 카페도 저는 참 좋거든요. 이걸 왜 계속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답은 바로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스터디 카페에 와서 듣기가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은 여기 다니면서 되게 공부가 잘 됐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가능성은 우리가 찾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사실은 돈을 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돈에 포커싱이 돼서 그렇게 인테리어 하시고 그렇게 사업하시고, 나는 아이들에게 뭔가 더 잘해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스터디 카페이고 싶은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처음이라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입지 인테리어입니다. 그거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저의 꿈을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그런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틀에 넣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갈 수 있는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들은 다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의 진심을 전하고요. 그리고 제가 스터디 카페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나와 그다음 우리 스터디 카페를 찾아주는 분들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문구는 제가 저희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는 문자의 맨 마지막 글입니다. 그리고 저의 블로그에 써 있는, 블로그에도 항상 마지막에 다는 글인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당신의 모든 여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스터디 카페를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강의가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의 진심을 담아서 당신의 모든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